비와 돌풍을 동반한 폭풍이 동부 연안에 상륙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대거 지연돼 연휴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전쟁 휴전을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인 여성이 70분 넘게 기다리고도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인종차별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9일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한 내년도 신규 소득세율 구간과 변경된 표준 공제액을 발표했습니다. 싱글 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실질 납부 세율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비와 돌풍을 동반한 폭풍이 동부 연안에 상륙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대거 지연돼 연휴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는 폭풍에 대비해 11일 밤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침수 피해에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일부 해안 지역에 최대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불고 많게는 3인치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폭풍이 동부 연안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지에 해안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폭풍 피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콜럼버스의 날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늘어난 가운데 동부 지역 주요 도시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 등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악천후를 이유로 보스턴,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도시의 주요 공항에 지상 지연을 발령했습니다. 항공청에 따르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평균 102분 지연됐고 뉴저지주 뉴워크 국제공항은 평균 80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은 평균 82분 각각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 휴전을 합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유대인 역사의 거인이라고 칭송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이 공개한 이스라엘 의회 연설문에서 수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란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폭격한 이란을 향해서도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7명을 1차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했다고 발표하고서 약 1시간 반 뒤 텔아비브 인근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은 그는 크네세트 연설로 이날 석방된 인질을 만나기 위해 쉐바 의료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습니다. 남은 사망 인질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집트로 건너가 20여 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는 것이지 해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조국이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나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는 것이지 해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 무역 전쟁이 격화할 우려가 나오자 트럼프가 이를 완화하기에 나섰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까지 중국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이 공식 답변을 내놓은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우린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경우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9일 휘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11월 1일부터 중국에 현행보다 100%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시 주석과의 회담을 재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나타낸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인 여성이 70분 넘게 기다리고도 음식을 받지 못한 인종차별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맥도날드의 신박한 인종차별 방법이란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한인 여성 A씨는 시애틀에서 아시안 인구가 5%도 안 되는 뉴욕의 작은 마을로 이사 온 뒤 벌써 두 번째로 겪는 교묘한 인종차별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자기보다 더 늦게 주문한 다른 사람들의 음식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니 표정 관리가 안 됐다며 직원에게 5번이나 주문한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웃으며 곧 나온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7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A씨는 빈손으로 매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던 중 직원들이 쟤는 이제 다시 맥도날드 안 시킬 듯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A씨는 황당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교묘한 차별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며 이번 일은 맥도날드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소송해야 한다, 이런 일은 강하게 나가야 한다, 리뷰에도 꼭 남겨라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주에서 5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한수진 양의 유가족이 주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반복적인 학대를 방치한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킹5 뉴스는 숨진 한수진 양의 유가족이 워싱턴주 C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3년에 걸친 학대 정황이 여러 차례 신고됐지만 CPS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22년 교사, 2023년 친척, 그리고 2025년 학교 상담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복지국에 신고했지만 기관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CPS가 이 가정에 대한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며 국가는 취약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양은 지난 5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한우진 씨가 금속컵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팔을 끈으로 묶은 채 수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시 결과 사인은 다발성 둔기 손상과 탈수로 인한 순환 장애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현재 학대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아동 청소년 가족국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시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 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5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이후 17세가 되던 해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고 한 달 뒤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주거지를 주소로 적었다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적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무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적법 제14조에 규정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2015년 8월 입국 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다며 국적 이탈 당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 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IRS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한 내년도 신규 소득세율 구간과 변경된 표준 공제액을 발표했습니다. 싱글 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실질 납부세율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표준 공제액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제 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이른바 브래켓 크리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이 소폭 올라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소득 5만 달러의 싱글 납세자는 최고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엔 오히려 같은 소득에 대해 최고 12% 세율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신고에 대한 표준공제는 32,200달러, 세대주는 24,150달러, 싱글 보고에는 16,100달러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령자에겐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엔 조정 총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공동신고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부부 공동신고로 총소득 15만 달러인 경우 표준공제 32,200달러를 빼면 과세소득은 11만 7,800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명목상 최고 세율은 22%이지만 실제로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약 13% 수준이 됩니다. 이번 발표로 내년부턴 세율 구간이 비교적 완화되고 표준 공제액도 인상돼 다수의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세무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조가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대학들에게 입학 정책에서 인종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연방정부 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MIT는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위대한 전략적 자산이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은 그 본래의 길을 잃었고 이제는 워크, 사회주의, 반미적 이념으로 우리의 청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학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차별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교육기관들은 다시금 집단 정체성보다 능력과 노력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새로운 연구와 기회가 열리고 기업, 법원, 문화 전반에서 진정한 평등이 존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연방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반면 진리와 성취의 본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관들은 연방정부와 미래지향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에 대학들이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9개 대학에 협약 서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MIT는 과학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오로지 과학적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며 협약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MIT대 총장은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대학이 이미 협약에 명시된 기준들 여럿을 자발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콘 블루스 총장은 기본적으로 협약의 전제가 과학 연구 자금은 오직 과학적 우수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 DC의 관광 명소인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스미소니언은 정부 셧다운으로 12일부터 연구센터 및 국립동물원과 함께 임시 휴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동물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우린 동물들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돌볼 것이라며 하지만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추정기간 셧다운이 발생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동물원은 셧다운 초기 11일 동안 문을 연 뒤 잠정 폐쇄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4억 4,550만 달러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4G, 5G, 와이파이 등 무선 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뉴햄프셔주 피러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술집에서 어제 새벽 1시경 총격이 벌어져 4명이 숨지고 최소한 20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실은 여러 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 당시 현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보안관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나머지 부상자들도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EMS를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운티 검시관실은 사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통보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발생 경위와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뉴욕시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자는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월별 발병자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10월 첫 주 일주일간 감염자 역시 이미 19명에 달하는 등 가을철로 들어서며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해 6월 36명, 7월 33명, 8월 41명 등 확산 조짐을 보이다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올해 4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44명, 8월 59명 등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어 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주로 남성 간 성관계로 전염되지만 긴밀한 접촉 또는 감염자가 사용한 옷이나 수건 등을 통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